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청약통장 해지했다. 뭐라고요?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국민통장이라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진 이자율 때문에 갖고 있는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소장과 오늘은 청약통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때만 해도 이 커피 사 마실 돈 있으면 무조건 청약통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건가요? 많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청약통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꽉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나 아파트 분양받을 일 없는데 이런 분들은 깰 수가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청약통장 이자가 너무 낮아졌다. 금리를 너무 낮춰서 잡았기 때문에 저축으로서는 조금 매력이 없어서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의 그 매력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길래 통장을 좀 깨는 상황까지 갈까요? 청약통장은 이제 유지 기간마다 금리가 좀 달라지는데요. 뭐 1년 안에 깨게 되면 연 1%, 그리고 2년 이상을 유지해야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데 그래 봐야 연 1.8%밖에 안 됩니다. 1.8%? 네. 요즘 뭐 기준금리 올라서 예적금 금리 뭐 한 4, 5%대까지 되니까 그 비교하면은 진짜 깰 만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 금리로만 딱 놓고 보자면 1금융권에서 적금이 연 4% 정도 주는 것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저축은행까지 넘어가게 되면 청약통장 이자 이거는 거의 무이자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낮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소장님도 청약통장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깨실 저는 거예요, 말 거예요?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갖고 있을 겁니다. 갖고 있는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직설화법 쓰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단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다른 분들도 갖고 계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청약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청약조합저축이나 여러 가지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제라는 걸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 가점제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점수를 매기는 게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그리고 가입 기간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수나 뭐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개인별로 쌓아 나가는 거죠. 무주택은 오래될수록 쌓아 나가는 건데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리셋. 그렇죠. 리셋되는 거라서 가입 기간을 뭐 한 10년 정도 채웠다가 이거 돈이 필요하네. 그래서 해지하고 다시 하면 저 점수를 모두 다 잃게 되고 또 만점 17점을 채워 나가려면은 다시 그때부터 또 15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84점 만점 중에 17점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거를 점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여기다 넣어가지고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넣어놓으면 그동안 손해보는 그 금리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쌓여 있는 돈들 이거 이자가 너무 낮은데 손해보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에는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매달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월 10만 원까지만. 이게 이제 최대 인정 금액이라서 10만 원 금액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넣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약통장은 얼마를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인정받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또 금리가 또 마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내려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네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뭐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바닥이었을 때는 1.8% 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약통장에 이제 오랫동안 돈을 놔두면 꽤 이제 목돈이 쌓이는데 그렇죠.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 이거 깨고 싶은 그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이럴 때 또 버텨요? 버텨야 됩니다. 앞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진짜 돈이 필요해서 청약통장을 깰 수도 있는데 저는 청약통장 깨시기 전에 이 청약통장 담보대출부터 알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이제까지 청약통장에 넣었던 총 금액의 통상적으로 95% 이내.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950만 원까지는 통상 대출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대출이니까 그것도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라고 한다면 그 이자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 궁금하실 텐데 요즘에 뭐 주택담보대출도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신용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청약통장 대출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복잡하지만 뭐 신자네코픽스라는 걸 기준해서 거기에 플러스 한 1% 남짓한 이자만 네. 받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한 2%대 후반이니까 그 어떤 대출 금리보다도 네. 낮게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해지하지 말라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무주택자였어요. 예. 근데 청약통장을 안 쓰고 네. 구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네네. 이분은 이제 청약통장 사실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갖고 계셔라. 그래도요? 예. 왜요? 뭐 일단 첫 번째는 그 집을 팔고 언젠가 또 청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구축 아파트에서 계속 살 거야라고 네. 하더라도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한테 이 청약통장을 물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갖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청약통장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약통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것만 가입할 수 있고 예전에 있던 건 청약저축, 예금, 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입이 안 되죠. 예. 이 네 가지 통장도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상속받으면 부모님이 그동안 쌓았던 점수까지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또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네. 예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그냥 이 세대주 변경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예금과 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까지 가입하신 통장은 세대주 변경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속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일단은 됩니다. 상속받는데도 조건이 그렇습니다. 따라 붙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을 받으면 예. 부모가 그동안 그 공들여서 쌓았던 뭐 납입 기간, 네. 뭐 금액 이런 네. 거 다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인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인정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무주택 기간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청약 통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무주택 기간이냐 30살 이후에 이걸 따지는 거고 또 부양가족 수도 당연히 나의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 되느냐 네. 이건 인정받을 수가 없죠. 다만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큼은 부모님이 가입했던 그 기간 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은 요게 카운팅 되는 게 20살 이상부터 카운팅이 되니까 네. 만약에 25살에 물려받았다라고 한다면 5년만 인정받지만 뭐 40살에 물려받았다 그럼 네. 20년 동안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뭐 상속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갖고 있어 봐라. 네. 그래도 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게 혹시 더 유리한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라든가 납입 금액을 인정받는 건 만 19세 이상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 만약에 납입한 게 있다면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친구가 이름으로 가입을 예. 시켜주고 많은 돈을 납입하신 경우. 그러면 한 10살 정도 됐는데 여기에 한 달에 막 10만 원, 20만 원씩 납입해서 여기에 뭐 몇백만 원이 쌓여 있다. 이건 사실상 인정을 거의 못 받습니다. 쓸데없이 오랫동안 묵혀놓은 거네요. 그렇죠. 네. 이자도 낮은데 이런 경우에는 해약하고 아이가 19세 됐을 때 혹은 그 이전에 2년 전에만 네. 가입을 하는 게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해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 이런 경우에는 유주택인 경우에 뭐 해약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세금 혜택 주는 거 없습니까? 청약통장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으신 분들은 해지하게 되면 이게 추징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또 해지를 하면 안 되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청약통장 1타 강사로 변신하신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